안녕하십니까, 이피아더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IMF가 이번 4월달, 그러니까 5월달에 발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4월달 기준의 프로젝션, 그러니까 GDP, 경제성장률의 데이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느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영이 된 IMF의 추정치라고 IMF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게 되면 글로벌 경제는 3%대로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원래 4%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포인트가 날아갔기 때문에 4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날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한 25% 정도 날아간 셈입니다. 주가도 한 25% 정도 빠진 것처럼 사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이런 위험자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실까요? 3%, 2%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한 1% 이상 날아갔기 때문에 약 25에서 30% 가까이 성장률이 날아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른 것이냐? 그럼 미국은 사실 유럽보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역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있긴 하지만 유럽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조금 나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흥국들은 어떤가 보시게 되면 분명히 하락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23년에는 반등이 일어납니다. 이 반등의 주역이 어디냐? 크게 보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의 남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브라질, 멕시코 이런 국가들이죠. 그런데 아시아 지역의 신흥국들은 보시게 되면 약 이 친구들에 비해서 1%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신흥국보다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니까 향후에 성장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험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격의 상승에 있어서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괜찮은 지역을 찾아 투자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022년, 2023년에. 그 이야기는 거의 바닥의 경제성장률을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학자, 그리고 글로벌 이런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이런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적합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라틴 아메리카는 기대할 게 없고 아시아 지역엔 그래도 좀 기대할 게 있다가 이제 정리된 부분인 것 같고요. 글로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신흥국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선진국을 투자할 것이냐 있어서는 그동안은 선진국을 투자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을 투자하는 게 정답이었고요. 신흥국을 투자하는 것은 실패하는 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률을 기초로 보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는 이게 분명히 유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부분은 아까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셨던 것처럼 특정 지역, 아시아 지역은 성장률이 꽤 높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꽤 낮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예상했던 궤도를 따라서 간다라고 한다면 아시아 지역 중에서 하나를 잘 선택하거나 한 두세 개 정도를 잘 선택해서 투자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로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해졌고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2022년, 2003년이나 그러니까 선진국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특정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기회가 어디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아시아 지역에 기회가 있는 것 같다가 지금까지의 행보였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투자를 했을 때 분명히 좋은 임팩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시아 평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평균보다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3.8이 아니라 4%대, 4%가 아니라 5%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은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중국을 포함하고 투자할 것인지 중국을 제외하고 투자할 것인지 그 부분을 분명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브라질 채권도 많이들 투자하셨기 때문에 2.5%의 수익률밖에, 경제 성장률밖에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이야기는 향후의 경제 성장에 관련돼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남미는 좀 좋지 않겠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사실 밸류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낮고 앞으로의 어떤 경제 전망에서 어둡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좋은 이벤트,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서 사실은 생산하고 있는 뭐 광석, 농산물 이런 것들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나라 경제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있는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도 꽤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처럼 성장률이 되게 높게 기대돼야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처럼 성장률이 기대가 아예 안 되는데 에서도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공유를 드렸고요. 아시아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이 개별 국가별로 실망했으나 좋아 보일 수 있는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지역은 한번 들여다보시라. 지금은 개별 ETF로 투자하셔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의 폭이 높은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글로벌 주식형 펀드나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자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짧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IMF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또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추후에 업데이트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